자,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특강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텍스트 마이닝을 하고 계셨어요. 크롤링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파싱하고 파싱된 결과를 기반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거나 또는 결과로 도출을 하셨지요. 이 부분이 바로 간단하게 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어진 어떤 텍스트의 구조를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텍스트 마이닝은 이미 거치셨는데 좀 더 구체화된 이런 텍스트 마이닝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론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후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은 우리가 정형이나 비정형 텍스트, 즉 이렇게 포멀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텍스트들,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으면 제목, 그리고 저자, 출판사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항상 모든 텍스트가 그런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비정형 데이터,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내가 끄적끄적 손으로 쓰거나 그냥 막 낙서하듯이 쓴 이런 것들, 모든 데이터, 이런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가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기술에 기반해서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고 이 추출된 것을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자연어 처리라든가 또는 언어 모델링 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우리 요즘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어떤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그 훈련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습득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이닝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계적 기법을 정보 분류 이 분석 기술로 활용하는 이런 곳에서 주로 이 텍스트 마이닝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하셨던 이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웹에서 정형 데이터가 됐건 비정형 데이터가 됐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시면 그 수집을 우리는 웹 스크래핑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내용이 추출이 되는데 이때 웹 스크래핑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HTML 문서를 파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파싱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파이썬의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고 앞서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은 직전까지 계속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HTML의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내용이 가져와지면 그 내용을 추출을 하지요. 그래서 내용이 쭉 갖고와지면 리스트 형태로 가져와지면 우리는 그것을 일정한 토큰에 의해서 분리를 해서 뭘로 나누냐면 여러분들이 이 의미 있는 단어라든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단어로 잘라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토큰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큰을 잘 분리를 하셔야 우리가 흔히 한국어에서 띄어쓰기 하지 않으면 이상한 문장이 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것처럼 이상한 문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아버지 가 띄우고 방에 띄우고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런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을 우리는 토큰화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토큰의 경우에는 순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라내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 토큰화된 애들을 단어나 또는 문장, 문서의 행렬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술적 통계를 주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에서는 학습에 의해서
교사학습과 비교사학습이라고 나누는데 이걸 우리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는 보통 통계적인 기술로 회귀 분석과 또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주로 사용이 되고 또는 비지도 학습에서는 군집화, 즉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일정한 더미로 만들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러닝에서는 또 차원을 자꾸 늘리게 되면 데이터가 커지니까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100으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한번 공부를 다 하고 나면 한 90만 공부해도 이 100하고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90까지 공부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60만 해도 100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각각의 모델에서 차원을 축소해 나가면서 이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토큰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분석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석의 단위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것을 우리는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태소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태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요소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단어에 어미가 붙어 있는 경우, 즉 한글인 경우에는 어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태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단어로 잘라서 분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토큰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들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미가 붙어서 다른 이렇게 어미들은 각각의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는 형태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문서의 행렬인 거죠. 단어는 각각의 자음 모음이 붙어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자들이 쭉 열거된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드세요라고 하는 것은 디귿이라고 하는 문자와 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면 시옷, 그 다음에 이응, 요, 이런 문자들이 쭉 열거돼서 이런 의미 있는 어떤 형태소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서별로 포함되는 단어의 수를 표의 형태로 표현하는데, 수업하면서도 앞서 초반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키보드에 있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키보드에 있는 문자들, 한글을 제외한 영문, 숫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아스키 코드라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표현하는데, 단어 하나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를 표현하는데 1바이트가 있으면 되지만, 사실 우리가 한국어인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디귿만 있다고 어떤 의미를 이거를 뭘로 쓰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져서 자음 모음이 붙어야 하나의 이 글자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형태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그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 라이브러리이고요. 그 다음에 워드클라우드는 이렇게 나누어진, 즉 앞에서는 분석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인구 밀집도 또는 방문한 판매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트로 나타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단어를 기준으로
내가 검색을 했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를 차트로 표현하는 걸 워드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워드 클라우드를 인스톨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한글을 지원하는 NL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바꿔주는 모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NLTK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얘만 설치를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NLTK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파이썬 환경에 이와 같이 먼저 파일 업데이트 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NLTK를 설치하시고 거기에다가 J5라고 하는 이것을 같이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서 워드 클라우드도 이렇게 인스톨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지만 이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또 메타플립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플립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셨던 거라서 별도의 패키지를 설치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